안녕하세요. 정평입니다. 이 전 영상에 이어서 제가 그렇게 추론한 이유들을, 근거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의 이 인목은 우리나라는 인목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뭐 한반도를 토끼 그림으로도 그리는 분도 계시고 호랑이 그림으로 그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토끼 그림으로 그린 분들은 대부분 뭐 일제의 어떤 그 영향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그렸다 이런 분들 많이 비난을 받으시죠. 그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원래 인목의 나라예요. 동방에이적이라 해서 이 목국이 동쪽이고요. 인목이 이제 시작점이랬죠. 우주 아까 그랬지만 요 인묘진부터 해자축까지 끝나는 모든 기운의 시작점은 이 인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인목의 나라이기 때문에 간방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주역 괴상에서는 동방예의주기란 말도 있다시피 하고 우리나라를 그 새로운 그 역사의 시발점으로 보는 근거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인목인데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올해 이민년이 이 얘기를 이미 해주고 있어요. 이민이라는 간지 자체가 인목은 우리나라는 임수라는 요 해자축 겨울 기운이 올라타서 앉아 있으니 이 간지를 해석을 할 때는 이 천간 반, 지지 반 이러고 혹은 이걸 통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우리나라는 인목의 나라는 새로 시작하려는 기운은 강하지만 이 겨울 기운이 와서 이 새로 시작하는 기운을 누르고 있으니 올해 인목의 나라인 우리나라는 새로 시작하려 하겠지만 쉽지 않겠다예요. 그러면 이 임수라는 이 물기운은 국내적으로는 어디를 뜻하냐면 북쪽이에요. 이 북한이 한 번씩 지금 미사일을 쏘고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세계적으로 봐서는 또 수라는 기운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유럽 쪽 문제로 혹은 북한 문제로 이 인목이라는 나라는 오래 쉽지 않겠다요. 그리고 순수하게 자연재해로 치면은 이 수라는 거는 물이 기운이고 냉의 기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는 모르죠.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라는 기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올해는 요 인목은 또 뭐부터 되냐면 아까 이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새싹들이고 성장하는 이 곡물들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민년 간지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런 이유로 쉽지 않다도 되고요. 또 새로 시작하려는 이런 농산물, 곡식 이런 것들도 이게 냉해를 먹었으니 습기운이 이게 땡땡 얼게 들이붓고 있으니 뭐죠? 물로 인한 재난, 냉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산물, 곡식 부분도 쉽지 않겠다. 혹은 러시아 쪽 이후로 농산물, 곡식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이 우리 고등학교 갈 때 다 공부했지만은 이게 세계적인 그 곡창지대입니다. 흑토라 그래서 이게 토가 이게 흙이 기름지면 흑색으로 변한다 그러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 농산물 밀 같은 이런 거 곡창지대 유럽은 밀을 주로 중동이나 이쪽은 그 우리는 쌀이지만 그쪽은 섭취하니까 그 농산물이랑 곡물 가격이 뛰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임수가 또 뭐 또 이 숙기운이 뭐 또 되냐면 특히 이 임수는 그 석유 이런 원유 이런 기운이에요. 여기 내년 개묘년의 개수는요. 이거는 핵 이런 것도 되고요. 바이러스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임수가 석유나 원유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기운을 뜻하면 요 개수는요 가스이래요. 근데 지금 러시아산 원유 봉쇄에 취해가지고 이 유가도 굉장히 지금 뛰고 있잖아요. 고유가 그러니까 문제되는데 일단 요 개면은 내년의 기운은 따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러시아산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다 유럽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게 러시아에서 이
가스 공급망 차단해버리면 에너지 파동이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유가가 문제되지만 내년은 이 가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그래서 요 이민년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미 얘기했잖아요. 22년 올해는 우리나라 전반기 힘들다. 이 북한 문제, 러시아 유럽적 문제, 고유가 문제, 농작물 곡식 원자재 문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사주 명략상으로는. 그리고 이 주역을 포함해서 이 괴상의 위치 이런 걸로는 또 이제 좀 이따 다른 전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내년 개면허는 2023년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유럽 쪽 문제는 이 숙균이 러시아 유럽을 뜻한다 그랬으니까 계속 되고요. 문제는 올해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면 뭐 3차 대전 핵전쟁까지 거론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개수가 아까 핵분열을 뜻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거릴 수도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지 해석상으로는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일본의 뭐 히로시마에 터진 이런 원폭처럼 어마무시하고 무식한 핵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스마트 핵이라 그래서요, 국제 핵입니다. 딱 정확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이게 핵 확산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지역은 핵폭탄으로 초토화돼 버리는 이런 그 핵 정밀 폭탄들이 개발돼 있어요, 이미. 자, 그렇고요. 아까 그랬죠. 요 임수는 원유라 그랬지만 이 개수는 가스다. 천연가스 기운이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문제가 내년은 대두될 가능성 크고요. 당연히 이런 그 천연가스나 이 원유 부분을 해서 고유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크고요. 요 임묘진이 아까 이게 범성장이고 이게 곡물들 자라나는 물상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냉해를 먹어버리니까 내년에도 이어서 이 농작물 곡식 원자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촉발된 세계 이 곡창지대 문제가 올해는 전쟁을 해서 농사를 그 성과를 거두기 힘들지만, 전쟁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아예 올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파동이 큰 거예요. 이 당연한 이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수가 바이러스도 되고 핵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죠. 이 묘는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전수받아서 뻗어나온 자라는 가지의 나라로 보기 때문에 역학에서는 이 묘라는 기운 자체를 일본 기운으로 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묘와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터질 가능성이 큰데, 요 핵 방사능, 지금 일본 그 방사수 그 바다로 유출 문제를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이거 내년에 일본이 이거 그 실행에 옮기고요, 미국 무기나에 우리나라도 무기내 준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감정 좋지 않아져. 이거 굉장히 이것도 큰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 오미크론 지금 코로나에서 오미크론까지 넘어왔는데요. 이미 요 신축년 때 이제 그 얘기를 빠뜨렸네요. 요게 아까 신축년이 지난 12년간 흐름을 보여준다 그랬죠. 이 코로나가 언제 터졌냐면 2019년 개년 가을 겨울 사이에 터졌어요. 정확히는 갑술월이었거든요. 기해년 갑술월에 일단 뭐 중국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냐 어쩌냐 이걸 떠나서 갑술월에 이게 중국 쪽에서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갑술 다음에 을해월이거든요. 을해월에 이 바이러스가 이 을이 새거든요. 이 새처럼 혹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전 세계로 퍼졌고, 그 다음에 병자월이었어요. 병화가 이게 자수가 바이러스고요. 병화가 이게 태양처럼 환히 들여다보는 기운이라서 병자월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기해년에 이게 또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기해년을 기토탁임이라 그래서 이게 탁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해년에 유달리 그 당시에 비트코인 그 유사 비트코인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화됐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기 부분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유사 코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기토탁임 현상들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요 기해년 다음에 경자월은 코로나가 이 변이를 일으켜서 더 강화됐었고요. 경자월에. 고칠경 자수 바이러스가 고쳐서 다시 출현하는 해가 됐고요. 이게 작년 신축년에는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전환되면서 이 축토는 정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차가 됐다. 정차가 됐다. 그래서 다 예측들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는 독감처럼 우리 인류와 함께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대신 전염력은 이 독감처럼 그 유행성 독감처럼 강화되지만 그는 치명률은 더 낮아진 상태로 또 하나의 이제 독감 같은 바이러스로 인류와 함께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해자축 구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저승사자의 구간도 되기 때문에 요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요 3년간 유달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귀신이나 이게 저승사자를 소재로 한 그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좀비도 귀신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귀신, 저승사자, 도깨비, 좀비 이런 거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이게 번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 구간도 다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이 해자축 구간, 이 영향 때문에. 자,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미크론 변이 이 재발 문제를 거론했던 이유가 이제 예측이 되죠. 신축년에 이미 오미크론은 정차가 단계로 접어섰고 지금은 뭐 절정 단계로 뭐 며칠 내로 혹은 뭐 1, 2주 사이로 치달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요거 올해 전반기에 이게 팬데믹은 끝난다 치더라도 내년에 다시 이게 재변이 된 그 오미크론 유사 변이 바이러스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요. 뭐 때문에? 요 계묘라는 간지가 담고 있는 기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가 이게 공급망도 문제가 발생했고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해서 달러들을 어마어마하게 풀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각 나라들도 자국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이 코로나 이제 유동성 장사에 열려가지고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그 넘쳐나는 돈은 재테크 차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아니면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몰리게 돼 있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개성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권들인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에서 이게 방만하게 풀어놨던 그 부동산 시장 문제로 인해서 민간 부채가 이게 일본처럼 폭탄이 터질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쪼일 거라는 거는 예상했지만 당연히 그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시켜서 들어가는 와중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돈을 풀면은 이미 정부의 정책하고는 반대로 시장은 흘러가게 마련이죠.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정부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켰을 가능성이 큰데 이 정권 차원에서는 불행한 일이죠. 그 바람에 국민들만 고통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아주 국민들만 고통이 가중된 거고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으로 이 정권 교체론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세계에다 풀었던 이 달러를 다시 회수를 하려는
정책으로 전환돼 있죠. 이미 예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이 연준 FOMC에서는 올해 안에만 해서 0.2%포인트씩에서 한 7차례 정도 기준금리 2.5% 이상 올려버리면 이 금융 발작이라고 그러죠. 이미 경험을 했었고요. 세계 글로벌 경제가. 그래서 거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게 상응 마감에서 허용되는 수준대로 해서 이게 금리 기준금리 인상은 예고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렇게 터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 결과로 인해서 뭐 고유가 고환율 문제 터지고 원자재 문제 터지면서 지금 경기는 예상 내지 의도와는 달리 다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하지만 이게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입 상태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은 이게 푸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다시 달러를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축통화인 달러가 이 수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제2의 IMF에 유사한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크죠. 근데 지금 예전에는 미국하고도 우리나라 원화하고 미국 달러하고 이 스와프 협정이 체결돼 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하고는 무제한 스와프 협정, 캐나다도 달러를 쓰니까. 근데 미국에 묵인을 해줬겠죠. 근데 이게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로.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미국이 또 칼자루를 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개면연의 의미 자체는 러시아 유럽적 문제도 지속돼서 가고 천연가스 공급망 문제, 이게 올해부터 터져나온 고유가 문제, 이 농작물 곡식 원자재 문제, 일본 이 방사성 문제, 유출 문제, 고의적이죠. 뭐 오미크론 변이 재발 가능성 문제, 스태그플레이션화될 글로벌 금융위기, 달러 고갈 문제 포함해서 이렇게 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게 야당화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다음에 본인이 정치권에서 오래 몸담아가지고 다선 의원으로서 이게 정치적 지분을 확보한 상태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게 아닌 정권 심판론과 기존에 이게 그 국민의힘당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 선수로 이게 깜짝 기용이 돼서 여기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내 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야 관계에서는 이 여당이지만 소수당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해요. 이거를 타개를 하려면 내후년 2024년 갑진년에 총선이 열리는데 총선을 통해서 다수서 확보해서 거대 여당으로 전환을 하고 이게 총선 때 총선 후보권 이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다수 지분을 확보해야지만 남은 그 정권 동안 편안하게 자기가 구상하는 이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이게 선수를 데려왔더니 선수가 이게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게 당을 장악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힘당 당내 개파 문제상에서 이분들이 가만히 그대로 응해 주겠어요? 당연히 시끄러지는 거죠. 이 야당도 이재명 후보가 아깝게 사퇴는 했지만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분도 기사회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당에서도 어쨌든 총선에 대해서 책임론도 불거져 나오고요. 국민들 시각에서 봐서 눈에 띄게 열심히 활동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여당에서도 이게 2024년 갑진년 국회의원 총선을 계기로 지금은 거대 야당화 됐지만 이게 이제 소수당 야당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자기들 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는 와중에서 당내에서 어떤 당권을 둘러싼
개파 간 분쟁 문제도 일어날 가능성도 크게 이게 다 몰려 있는 게 내년 개면연입니다. 그래서 개면연 간지로만 놓고 그리고 그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 개면연은 국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주가 내년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에 따라서 이 지금 산적돼 있는 예상된 문제를 크게 이게 혼돈과 이 격정을 치르고 넘어가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서 수월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될지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삶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면연에 윤석열 당선자의 사주상 운세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잘 추스리고 봉합하고 여당이나 야당도 이래서 잘 넘긴다라면 아까 얘기했죠. 갑진년은 새로 시작하는 이민년에 새로 시작을 했던 기운이 이 간목으로 솟아올라서 이 새로운 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음들이 있겠지만 이게 24년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통해서 국내나 국외적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 재편하고 점차 안정화를 찾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안 돼 버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패해 버리면 제3세력이 출현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게 이 여당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야당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고 한 사람들끼리 총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끼리 연대해서 제3세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자의 남은 정권이 녹록지 않아지는 거죠. 결국 그 결과의 피치는 국민들의 몫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어쨌든 뭐 짧게 짧고 이 얘기한다는 게 또 얘기가 길어져서 이거 3편으로 이거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자의 개면연 운세 전반까지는 추론해 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